안녕하세요. 알리니월드 알형입니다. 알리니 여러분, 카카오 콘텐츠 준비할 때 트리와 백트래킹 솔직히 머리 터지기 직전이시죠? 정답률 7.76%. 이 벽을 와장창 깨부수고 문제 해결 핵 인싸되는 비법,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집중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코딩 테스트 양과 늑대 정답률 7.76%. 잠시 영상을 멈추고 30분 동안 문제를 읽고 알고리즘을 고민해. 지금부터 5초 동안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분은 5초를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해보세요. 알고리즘을 고민이 끝났다면 예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양의 개수, 이게 늑대의 개수라고 할게요. 그럼 1번 노드로 이동하면 2-0이겠죠. 그리고 바로 4번 노드로 가면 늑대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 갈 수 있는 아직 방문하지 않는 노드는 2번, 3번, 6번, 8번이겠죠. 갈 수 있는 거는 자식 노드로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6번 노드로 가면 늑대가 2, 양이 2이기 때문에 이제 양이 모두 잡아먹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양 1마리, 늑대 0마리. 그 다음에 이제 양 2마리, 늑대 0마리. 그 다음에 8번 노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양 2마리, 늑대 1마리. 그 다음에 7번, 9번 노드를 방문을 하면 양 3마리에 늑대 1마리, 양 4마리에 늑대 1마리. 그 다음에 4번, 6번으로 이동을 하면은 양 4마리, 늑대 2마리. 그 다음에 3마리, 5마리, 3마리. 총 5마리를 모을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 아이디어는 일단 트리를 구성을 해야겠죠. 구성해서 초기화를 해야겠고. 그럼 이제 트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트리 초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프가 더 큰 개념이죠. 그래프가 있고 안에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프는 정점, A, B, C, D라고 하면은 이 동그란 게 정점이고 이게 간선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A, D, C, B, A 이런 식으로 수능 경로가 포함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트리입니다. 하나를 노드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리프 노드, 맨 위에 있는 게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사이클이 없습니다. 순환 경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 정점 사이에 단 하나의 경로만 존재합니다. 이걸 트리라고 하죠. 이걸 그래프라고 하고. 이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스파스 그래프랑 댄스 그래프, 희소 그래프, 밀집 그래프. 희소 그래프의 대표적인 것은 트리입니다. 간선의 수가 노드 수의 제곱에 비해 매우 적은 그래프. 간선이 되게 적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노드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트리 구조, n개의 노드에 n-1개의 간선이 있다. 밀집 그래프, 간선의 수가 노드 수의 제곱에 가까운 그래프. 대부분의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긴 다 이렇게 노드끼리 다 연결되어 있죠. 정점끼리. 이런 거를 댄스 그래프라고 합니다. 트리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트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노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노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함께 저장을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더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객체지향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코드가 더 명확하고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단점은 메모 사용량이 더 큽니다. 그리고 객체 생성 접근에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점 리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메모리에 효율적입니다. 희소 그래프에 적합합니다. 트리에 적합하겠죠. 자식 노드 추가 삭제가 오더 1입니다. 특정 노드의 자식들을 순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특정 두 노드 간의 연결 여부 확인이 5디그리 시간 소요가 됩니다. 디그리가 뭐냐면은 연결된 간선 개수입니다. 그리고 인접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노드 간 연결 확인이 오더 1입니다. 구현이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되게 구현이 간단하죠. 그리고 공간 복귀가 오더 n제곱으로 비효율적. 희소 그래프에서는 메모리 낭비가 됩니다. 왜냐면 간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주 낭비되겠죠. 세 번째로 지식 노드 탐색 시 항상 오더 n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단점이죠. 저는 양과 늑대를 풀 때는 이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실 노드 클래스를 사용해서 트리를 만들어도 되고 인접 행렬을 사용해서 트리를 만들어도 됩니다. 양과 늑대의 문제는 n이 17까지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도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인티저, 이 배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포 배열에는 양인지 늑대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만들고 엣지를 입력받아서 인접 리스트 형태의 방향 그래프를 구성하겠습니다. 게임의 시작은 항상 노드 0에서 시작하고 초기 양의 개수는 1입니다. 넥스트 노드에서는 집합에서 현재 이동
가능한 후보 노드들이 저장을 할 겁니다. 백트래킹, 저는 백트래킹을 사용할 겁니다. 백트래킹은 한 경로로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해당 경로가 올바른 해답이나 최적의 해답을 주지 못할 때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다른 선택지를 시도하는 탐색 기법입니다. dfm 함수를 만들어서 현재 노드, 지금까지 모은 양과 늑대의 수를 인저로 받아 재규적으로 탐색을 할 겁니다. 각 dfs 단계에서 현재까지 모은 양의 수가 최대값을 갱신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합니다. 만약 현재 노드의 주변에 더 이상 이동할 곳이 없으면 탐색을 종료합니다. 넥스트 노드 집합에 있는 각 후보 노드를 순회하면서 해당 노드로 이동 시 양과 늑대의 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동 후 조건을 만족하면 현재 후보 노드를 제거하고 그 자식 노드들을 후보에 추가한 후 DFS를 재교출합니다. 재교출이 끝나면 백트래킹을 통해 넥스트 노드 집합을 이전 상태로 복원합니다. 종료 조건, 모든 양을 다 모은 경우 또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후보 노드가 없을 때 DFS를 종료합니다. 최종적으로 탐색 중에 얻은 최대 양의 수를 결과를 리턴합니다. 노드의 개수는 인포의 길이 17까지 있겠죠. 상태 공간을 분석을 해야 되면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하려면 상태 공간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탐색해야 하는 모든 가능한 상황 또는 상태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각 상태는 현재 노드, 현재 양의 수, 현재 늑대의 수, 다음에 방문 가능한 노드들의 집합. 방문 가능한 노드들의 집합은 각 노드가 포함하거나 포함되지 않을 경우 2의 n승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각 상태에서 연산 오도 n, 반복문을 돌 때 넥스트 노드를 카피를 해주는데 그때 최악의 경우에 오도 n의 시간의 복잡도가 걸립니다. 가능한 상태의 수는 오도 2의 n승.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n 곱하기 2의 n승. 한 220만 가지가 나오네요. 그럼 충분히 이제 백트래킹으로 풀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모든 가능한 길을 다 가본다. 두 번째, 늑대에게 잡혀 먹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닌다. 양의 개수 늑대보다 많아야겠죠. 가장 많은 양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깃허브에는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제가 올려주겠습니다. 그걸 참고하면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소록도 남겨놨으니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프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방향성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트리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전체 양의 개수를 해줍니다. 넥스트 노즈를 초기화해줍니다. DFS를 불러줍니다. 가 0이다. 넥스트 쉽은 하나 늘려줘야겠죠. 만약에 인포 넥스트가 1이다. 그럼 넥스트 울프가 뿔뿔 되겠죠. 만약에 넥스트 쉽보다 넥스트 울프가 같거나 크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겠죠. 넥스트 노드에 현재 건 이제 갔다 왔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유망한 애들을 채워 넣어줍니다. 그 DFS를 돌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끝나면 원복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DF 돌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토탈 10만큼 도달을 했다. 리턴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갈 로드가 없다. 그럼 리턴을 해야겠죠. 이 두 개가 종료 조건입니다. 이거는 맥스 쉽을 업데이트하는 조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면은 동작을 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작을 합니다. 예, 잘 동작을 합니다. 백트래킹을 구현할 때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다음 노드가 뭔지 확인하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넥스트 노드를 써버리면 concurrent modification exception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문 안에서 넥스트 노드를 remove하고 add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컬렉션을 순회하면서 동시에 그 컬렉션을 수정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반복하기 전에 컬렉션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복사본을 만들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드 클래스를 만들어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 클래스를 만들어서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GitHub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cpp, C++ 파일도 올려놓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트리와 백트래킹 구현을 자세히 배웠죠. 다음 영상에서는 코딩 테스트 시간 복잡도를 확 줄여서 여러분의 코드 점수를 팍 올려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